안녕하세요. 미러닝 완초보를 위한 교수학습 설계 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총 15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러닝 업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 특히 이 분야에 처음 접하는 초급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차시마다 이러닝 과정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이론 중에서 초급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내용, 그리고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이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과정 수료 시에는 배운 교수학습 이론을 가지고 이러닝 과정 및 콘텐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간격학습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학생분들 중에는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은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정신적 휴식이 필요합니다. 공부 중이나 업무 중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작업 효율이 좋아지는 경험이 아마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이러닝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습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간격학습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자시에는 간격학습을 활용한 이러닝 과정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자시가 끝나면 여러분은 간격학습을 활용한 이러닝 과정, 그리고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인간의 뇌는 정보를 반복하고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자가 중요한 아이디어와 개념을 기억하기 위해 학습한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전착은 점점 감소되고 새로 들어온 지식들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 캐리는 사람이 학습 시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배우면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는 간격학습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 간격학습을 이러닝 과정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러닝 과정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3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바지를 향상시킨다. 두 번째, 실생활에 적용한다. 세 번째, 인지 과부하를 경감한다. 글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바지를 향상시킨다인데요. 간격학습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적극적인 생각하기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반복하고 강의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 주제와 상호작용을 하고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자는 기존 지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결시켜 상호 관련된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각하기 연습은 정신적인 기억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식의 보존이 잘 됩니다. 그럼 이러닝 과정을 만들 때 지식의 파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다음 선택지를 참고로 생각해 봅시다. 자, 정답을 찾으셨나요? 퀴즈 정답을 아래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퀴즈를 풀 때 팁은 지식의 바지를 높이기 위한 기억 보조의 활용입니다. 기억 보조는 지식의 파지를 향상시켜 간격학습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것은 학습 활동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플래시카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 정리, 마인드맵 등을 사용해서 기억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보조는 5분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보를 쉽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생활에 적용한다인데요. 간격학습은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습득한 지식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천함으로써 개인 수준에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닝 과정을 만들 때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선택지를 보시고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학습자는 전신적인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 지식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아예 처음부터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뇌는 주제가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연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세계 스토리, 시뮬레이션 및 분기 시나리오 모두 전신적인 스키마를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간격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설득력 있는 질문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본적인 요약에서 벗어나 그룹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적극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학습 활동입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모듈 마지막에 나오는 복습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여 학습자가 정보를 자신만의 것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학습자의 진보와 숙련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동영상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은 여러분이 학습자가 습득했으면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임을 항상 염두에서 러닝 과정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지 과부하를 경감한다인데요. 인간은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는 자기 보존 목적으로 더 이상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습 시에는 정보를 동화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러닝 과정을 만들 때 인지 과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서 나왔던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정답을 골라봅시다. 자, 세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간격학습 전략으로 정기적으로 학습 휴식을 놓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3개의 세션에서 각각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넣는 것이 기본이지만 학습 주제 수준에 맞게 교수 설계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 복잡한 항목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 모듈과 학습 활동 사이에서 일시 중지하고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학습을 진행하는 자율 진행형 학습자도 다음 모듈로 이동하기 전에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격학습은 모든 것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복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정보를 복습하면 학습자들도 지루하겠죠. 그래서 학습 내용을 조금씩 섞어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튜토리얼, 동영상 등에서 주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간격학습은 모든 이러닝 과정 설계에서 특히 복잡한 주제를 다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주제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보에 노출시키고 간단하고 쉽게 소화가 가능한 모듈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주요 포인트를 재확인하고 정보를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간격학습은 학습자에게 정신적인 휴식을 주고 정보를 동화하는 여유를 줌으로써 인지 과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자는 다음의 학습 활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콘텐츠에서 얻은 지식을 흡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과부하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복수의 개념을 하나의 콘텐츠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목표 및 목적에 집중시키는 마이크로 러닝 수법도 최근 트렌드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둡시다. 이상으로 간격학습을 이러닝에 적용할 시 팁을 5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간격학습이랑 휴식 시간을 사이에 두고 단기간에 배우면 내용을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러닝의 기본이 지식의 바지를 향상시킨다, 실생활에 적용한다, 인지 과부하를 경감한다. 이 3가지를 충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카드, 스스로 작성한 내용 정리, 마인드맵, 마이크로 러닝, 시뮬레이션, 비디오, 실생활 스토리, 암기 시나리오, 휴식 시간, 튜토리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이러닝 과정 및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 설계에는 딱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창조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번 자시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하셔서 학습 효율이 높은 이러닝 과정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